지난 영상에서 정부가 우리나라를 통째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나라에 넘기려고 하는지 의료 복지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미 넘어갔다, 예전부터 그랬다 하는 분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 다룬 내용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무비자 입국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문제죠. 음지했던 것을 양지로 끌고 왔고 무법지대였던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사실상 완전히 넘겨주겠다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26년 2월 12일입니다.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결국 우리의 걱정이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아니죠.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그 설계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문제에 대해 언론은 최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입니다. 차별 없는 동포포용, 사회통합, 정말 듣기 좋은 말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 진짜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고 그들이 교묘히 숨기고자 했던 의도를 파악하면 이건 대한민국 노동인력 시장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항복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적힌 글을 똑똑히 봐야 됩니다. 기존 방문 취업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재외동포 자격으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이걸 마치 H2를 없애서 외국인 유입을 줄이는 것처럼 말장난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H2 비자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까다롭고 F4 비자가 되기 위해 최소한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쿼터, 추첨, 시험 등의 요소가 필요했죠. 그러나 이 발표는 기존 방어선을 붕괴하고 H2에게 F4 비자를 내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라는 것이 생소하게 다가오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우리 삶에 직격탄을 맞을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단지 생소한 분야라서 이 문제를 외면하면 얼마나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생소한 만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F4 비자는 재외동포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은 조선족, 고려인과 같은 한국인 핏줄이면서 해외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을 뜻합니다. DJ 정부에서 재외동포 관련 법률을 명확히 했고 노무현 정부 때 방문 취업인 H2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걸 통합한 상태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재외동포를 기존 3세대와 4세대 미성년까지 허용했던 것을 무제한으로 풀어버렸습니다. 만약 내가 뼛속까지 사회주의 체제에서 중어 사상을 주입받은 사람이라도 20대 조상이 한국인이었다면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바꾼 겁니다. 보도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감을 우려해서인지 고려인이라고 해놓았지만 법령을 보면 조선족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우리는 26년 2월 12일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말하는 F4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F4는 쿼터가 없는 무제한입니다. 3년마다 갱신하면 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실상 준 영주권입니다. 그리고 실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되는 비자를 입국하자마자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기에서 초고속으로 H2를 F4로 세탁해주는 펌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그 펌프질조차 귀찮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격증이고 검증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H2라는 꼬리표 떼고 다 F4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했던 마지막 두 글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긴 이릅니다. 더욱 섬뜩하고 더욱 큰 문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설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저는 꾸준히 지금은 병원이지만 내일은 건설 현장, 모레는 식당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용된 10개 업종을 보십시오. 건설, 택배, 마트, 건물 청소. 이 일자리들 우리 국민들이 일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일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생계수단일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고용 유지력이 좋은 직업을 가지신 분은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서민들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국민의 일자리 침해가 적은이라는 기만적인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되지도 않는 핑계로 정부는 이제 이 영역까지 F4 비자, 즉 그 나라 인력들에게 전면 개방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산업이라는 AI 로봇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이들과 우선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와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H2라는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했던 필터마저 없애고 F4로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력이 안 구해진다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도에서도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한
중요한 직종들이라고 적어놨죠. 그래놓고 언론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3대 업종을 기피한다. 사람이 없어 구인난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세뇌합니다. 우선 저부터 요양병원 야간 고정근무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2030 쉬었음이라는 통계를 넘어 4050 쉬었음이라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일자리 자체가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건설업처럼 그 나라 인력이 점거한 직종은 티핑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보통 그 나라 인력 비중이 40에서 50% 정도만 되어도 텃세를 부리고 우리나라 사람을 무시하고 자진 퇴사하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정부와 언론은 인력난 해소라는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 멀쩡한 일자리를 또는 양질의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둔갑시켜 한국인들을 떠나게 만들며 덤핑되어 들어오는 저임금의 외국 인력으로 알박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아직 남았습니다. 23년 11월 중국이 아포스티유에 가입하면서 우리는 중국에서 오는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할 권한을 잃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을 발칵 뒤집었던 주사이모 사건, 포강의과대학 같은 유령 대학 의사도 걸러내지 못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자 장벽까지 없애고 단순 노무지까지 열어줬습니다. 그 나라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인력이 위조된 서류를 들고 인원 제한도 없는 F4 비자를 받아 우리 집 앞 편의점, 우리 부모님이 계신 요양병원, 요양원,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공사장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제가 꾸준히 이야기했던 설계가 26년 2월 11일 기점으로 완성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정부는 동포 포용이라고 말합니다. 인력난 해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대한민국 서민들의 일자리를 볼모로 잡은 무제한 이민 선언이자 국가의 검증 시스템을 포기한 주권 포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구체적인 팩트 자료를 기반으로 이 뒤에 숨겨진 더 끔찍한 디테일들, 그리고 이것이 불러올 한국 일자리 식민지화에 대해서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에는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H2 비자로 들어온 그 나라 인력이 F4 비자를 받으려면 시간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지방 제조업 공장에서, 농축산 현장에서 최소 2년에서 길게는 4년 동안 묵묵히 땀 흘려 일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야 했습니다. 왜 국가가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이전에는 내걸었을까요? 이들을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의지가 있는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 사람인지 4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최소한의 검증의 기간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중화사상으로 점철된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12일의 조치로 이 시간의 방어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H2 신규 발급 중단, F4로 일어나.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끔찍합니다. 이제 제동포라고 불리는 조선족들은 굳이 H2를 받아서 2년 또는 4년 동안 지방 공장에서 구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입국을 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상 영구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까지 초청할 수 있는 F4 비자를 바로 내주겠다는 겁니다. 이전엔 사다리를 타고 올라야 얻을 수 있었던 비자를 이제는 공항 입구에서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쥐어주는 꼴입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할 시간, 한국법을 잘 지킬지 검증하는 시간, 그런 건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스스로 그 검증 과정을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반문할 겁니다. 그래도 서류 심사가 있잖아. 서류 심사는 폼으로 하느냐? 맞습니다. 서류 심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가장 소름 끼치는 함정입니다. 정부는 분명히 서류로 심사를 한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짜일까요? 지난 23년 11월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던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대학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 한국의 영사관이 직접 확인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네 학교에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영사 확인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포스티유 협약이 맺어진 순간 이 권한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 서류 내용을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조선족 A씨가 있습니다. H2가 없어져서 F4를 받아야 하는데 대학도 안 나왔고 기술도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 포기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지 브로커에게 돈 몇 푼 지어주면 존재하지 않는 유령대학의 졸업장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증처에서 도장 하나 받고 아포스티유 스티커 하나 붙이면 그 위조된 종이 쪼가리가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하는 정식 학위 또는 정식 서류로 둔갑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와 같은 사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아예 그 위조된 대학 졸업장이나 서류에 국제 인증 딱지가 붙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 출입국 공무원 그 위조 서류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포스티유 붙어있네? 통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아포스티유 심사의 현실입니다. 또한 범죄 기록까지 세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검증의 구멍과 이번 비자 통합 정책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과거에는 한국에 와서 H2 비자를 받고 몇 년 동안 자신들을 검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나라에서 위조된 서류 한 장을 들고 와서 입국하자마자 서류가 통과되면 F4 비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부터 건설 현장으로, 택배 상하차장으로, 편의점으로 취업합니다. 이들은 4년이라는 검증의 시간을 건너뛰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법질서 준수 의식도 검증되지 않은 채 오로지 위조된 서류와 정부가 열어준 빗장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 가장 취약한 곳에서 잠식해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핑계를 댈 겁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이건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라면 응당 갖춰야 할 국경의 문턱과 검증의 체계를 스스로 박살낸 행위입니다. 그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우리 서민들의 억울함은 언론의 침묵 속에 그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라는 트로이 목마를 들여놓고 F4 통합이라는 성문까지 활짝 열어젖힌 우리나라 정부. 이것이 매국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위조된 서류 한 장이면 프리패스로 통과되는 나라. 그 대가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와 안전으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일하는 업종은 아니니까 괜찮아, 저런 업종은 일이 힘들어서 한국 사람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안심하셨다면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이번 비자 발표는 단순히 문턱을 낮춘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체감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익은 뒤에야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댓글들과 제보를 받으면 이미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마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수용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개인정보가 위험해지고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의 유출과 안보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영역을 F4 비자, 즉 그 나라 사람들에게 무제한으로 열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존 H2 비자일 때 취업 개시 신고라도 해야 했고 쿼터 제한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F4로 통합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여러분들의 일자리에 그 나라 인력이 들이닥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F4 비자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H2는 불가능했습니다. 2년에서 4년까지의 시간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 시간의 제약마저 사라진 지금 건강보험 제정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누군가는 6개월 체류 조건이 필요하다 말하지만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는 6개월 조건 없이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습니다. 사실상 6개월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24년에 6개월을 제한시키며 반쪽짜리 통계로 55억의 흑자를 보았다고 말하지만 여태까지 그 나라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건보료는 6조 원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누적 적자는 4,300억이 넘습니다. 원금도 가져다 쓴 뒤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통한 거죠. 그리고 이 누적 적자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일만 남았습니다. 전체 외국인 흑자는 2조 2,700억인데 유독 그 나라만 4,30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기이한 현상. 낸 만큼 무조건 써라는 것도 아니고 낸 것 이상으로 쓰고라는 지시를 받은 게 아닌 이상 유일하게 특정 국가만 적자를 기록하는 기이한 현상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금액, 이 청구서 과연 누가 갚아야 할까요? 이 일을 벌인 정부와 공무원들이 갚아야 할까요? 아니면 건강보험을 타먹고 의료 쇼핑을 한 그 나라 사람들이 갚아야 할까요? 결국 피해보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우리들과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일자리 침해가 적다는 정부의 말장난을 봤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서류로 세탁하는 방법까지 파악했죠. 심지어 여기서 범죄 기록까지 세탁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4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정말 여기서 정직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위조된 루트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단계를 거칩니다. 졸업장이나 자격증을 위조하고 현지 브로커를 통해 공증인을 매수한 뒤 아포스티유 딱지를 붙입니다. 그걸 가지고 입국을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진짜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기존의 영사관에서 확인하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협약 가입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국제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잠재적으로 경계해야 할 미래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벌어졌고 얼마 전에도 발생했던 실지 않은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23년 11월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나라의 아포스티유 가입 후 발생한 사건들을 보죠. 우선 범죄단지를 운영했던 필리핀 시장이 알고 보니 필리핀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으로 밝혀진 앨리스 고 사건, 위조된 출생증명서로 필리핀 시장까지 선출되었던 사례입니다. 이건 아포스티유와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된 사건이었죠. 그리고 미국에서 발생했던 7,600명의 나이팅게일 작전, 23년 미국에서 7,600장의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정식 간호학 학위와 성적 증명서를 판매하고 간호사로 취업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미국에서 취득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가입된 국가에 간다면 충분히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었죠.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이탈리아의 프라토는 어떨까요? 메디코 볼란테라는 제도 속에 숨은 그 나라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프라토 지역은 그 나라 커뮤니티가 가장 크게 형성된 곳 중 하나죠. SBS 보도처럼 불법 의약품이 유통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여러 사례가 존재했죠. 그런데 만약 이게 치료제가 아니라 맞으면 사람 구실 못하는 보약이라면 어떨까요? 최근 보약 밀반입하다가 걸린 사례도 있고 보약 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애토미데이트 사건도 있었죠. 또한 비대면 원격 진료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의료 또는 보약 범죄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실제로 북한 IT 인력이 AI를 이용해 위장 취업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앞선 문제들은 검증의 부재와 위조 또는 범죄 경력이 세탁 가능한 아포스티유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와 가까운 홍콩의 경우는 어떨까요? 23년 11월 그 나라가 협약에 가입한 후 리페이라는 중국 배우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나라 여성이 컬럼비아 대학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홍콩 대학원에 입학을 했던 사례도 존재했죠. 총 30명이 서류 위조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남아공에서는 외부의 브로커가 아닌 내부 공무원이 부패해서 발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처럼 외부의 브로커들이 위조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부의 적들로 인해 방어막이 뚫리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자신들도 서류가 위변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죠. 주사이모 사건처럼 국내에도 이런 일이 앞으로 언제든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자에 대한 빗장을 완전히 풀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약들, 약은 제약회사가 직접 병원으로 주는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56% 정도는 도매상을 거쳐 병원과 약국으로 의약품이 유통됩니다. 그 중간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차리고 약사 한 명을 매수해서 공모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이러한 형태로 약을 이용해 사회를 병들게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점점 약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26년 2월 10일 빅장을 해체했지만 이미 건설 현장은 함락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외국 인력 중 그 나라 비율은 83%가 넘습니다. 그동안은 그나마 H2라는 비자 장벽이 있어서 불법 취업 단속이라도 무서워하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F4로 통합되고 단순 논무가 합법화되면은 눈치 안 보고 더 당당하게 이제는 그 나라 팀장이 자기네 사람들만 데리고 다니며 한국인을 배제하고 현장을 장악할 겁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이제는 그게 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모이고 하나의 집단이 되면 경관 네트워크로 카르텔을 형성할 겁니다. 오늘은 이 공사장, 내일은 저 공사장, 그 다음은 저 물류센터. 돈 조금 더 준다면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임금 낮추기 위해 덤핑을 하며 한국인 근로자들을 축출해낼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다 나가는 순간 이렇게 말하겠죠. 사장님, 일 이렇게 시키는데 돈 더 안 주면 우리 일 못해. 사장님, 우리 애들 써야지 한국인 안 쓰기로 했잖아. 라며 역갑질을 할 것이고 이들은 이전부터
예전보다 일을 더 대충하며 태만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물류는 어떨까요? 택배 상하차, 이삿짐센터, 힘들지만 국민들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인력난이라고 말하지만 정당한 임금을 주면 사람은 옵니다. 그런데 싼값에 부려먹을 수 있는 그 나라 인력을 무제한으로 공급해주면 기업들은 과연 임금을 올릴까요? 근로환경을 개선할까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너 없어도 일할 사람 줄 섰어 라며 배짱을 부릴 겁니다. 결국 이 정책은 기업에게는 저임금 인력을 덤핑해주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한국 일자리 갖다 바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인력 싸게 부릴 수 있다고 덥석 물고 좋다고 하는 사업장도 문제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인력 착취하고 부조리함을 일상처럼 저지르고 양질의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 놓은 사업주들과 그 제도를 합법화해준 정치인들은 반드시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아포스티유 문제와 결합이 되었을 때입니다. 과거에는 기술 자격증이라도 따야 F4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나라에서 위조된 서류 한 장이면 F4를 받고 들어와서 더욱 빠르게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겁니다. 위조된 서류로 한국 자격증 시험에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죠. 제가 간호업계에 있기 때문에 간호계를 쉽게 예시로 들면 간호조무사 경우엔 외국에서 간호학과 졸업하고 간호사 활동을 하면 1년이 걸리는 실기와 이론이 면제됩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학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리스트가 투명하게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도를 바꾸거나 암묵적으로 그 나라 대학에 나온 간호사를 허용해준다면 우리나라에 와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버는 것보다 한국에 와서 버는 게 몇 배는 더 벌 테니 그들 입장에서는 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신원도 불확실하고 범죄 경력도 세탁되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학원과 건물을 공사하고 순살 아파트를 짓고 우리가 먹는 식자재를 배달하고 우리 부모님이 계신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합니다. 건설, 물류,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부터 잠식해올 겁니다. 이 뿌리가 그 나라 인력에게 장악당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노동주권은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정부가 말하는 동포포용, 사회통합, 그건 듣기 좋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국민의 생존권을 외세에 팔아넘긴 일자리 매국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만 뺏는 게 아니라 결국엔 대한민국의 주인 행세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F4 통합이 가져올 일자리 참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월급이 줄어들고 내 가족들,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였죠.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릴 말씀에 비하면 그건 약과일지도 모릅니다. 일자리는 뺏기면 다시 찾으면 되지만 한 번 넘어간 주권은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의 보도자료 구석에 숨겨진 정말 작지만 치명적인 문구 하나를 보십시오. 한국어 우수자, 우수자원봉사자, 영주자격, 소득요건 완화. 그리고 이 발표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그 완화 비율을 명시하지 않는 꼼수를 부립니다. 우리나라의 영주권 얻으려면은 총소득이라고 말하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한국 사회에 짐이 되지 않고 혼자 먹고 살 능력이 되냐, 그거를 따지는 최소한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한국어 좀 하고 봉사활동 시간 좀 채우면 소득의 70에서 80%만 벌어도 영주권을 주겠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GNI가 4천만원이라고 치면 2,800만원, 3,200만원만 벌어도 영주권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있던 한국어 능력 우수자, 하지만 과거부터 걸린 적이 없다고 큰소리치는 대리시험 업체들, 이들이 대리시험 쳐주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찾아보니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60%로 완화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은 찾기 어렵게 교묘하게 또 숨겨놨습니다. 아까 예시를 든 4천만원에서 60%인 2,400만원만 벌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거죠. 국가라면 응당 높여야 할 영주권의 문턱을 정부가 나서가지고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들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유권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H2 비자 시절에는 영주권 따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들어와서 4년 일하고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 순환의 고리 때문에 한국에 뿌리 내리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이번 F4 통합으로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1단계로 아포스티유 서류를 들고 입국을 해서 F4 비자를 획득합니다. 정직한 사람도 그 중에 있겠지만은 우리가 앞서 봤던 사례처럼 위조된 서류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2단계, 기존에 허용했던 것에 추가된 단순 노무 10개 업종 중 아무 곳에 취업해서
지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밀어내며 2년간 돈을 법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와 미성년자는 6개월 제약 없이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 혜택으로 의료 쇼핑까지 가능합니다. 6조 원을 쓰고 누적 적자 4,300억 원을 넘게 기록하고 있죠. 3단계에서는 2년 뒤 바로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따고 3년 지나면 바로 지방선거 투표권이 나옵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랑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합니다. 입국을 한 뒤에 투표권까지 빠르면 5년 안에 끝나는 정치적 패스트 트랙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남았습니다. 거소투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쉽게 말해 우편 투표입니다. 이 우편 투표도 믿지 못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제대로 작동한다고 쳐볼게요. 하지만 이들은 다른 지역을 옮겨서 거소신고를 하여 밀어주고 싶은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는 형태로 악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자통합이 진행되기 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중에 그 나라 사람이 11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체의 81%. 과연 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선거할까요? 결국 이들은 수백, 수천 표 차이로 갈리는 지방선거에서 이들은 킹메이커로 역할을 합니다. 과거 선거에서도 이러한 이슈가 크게 제기된 적이 있었죠. 특정 지역이 외국인 표밭이 되었을 때 정치인들이 과연 한국인들의 눈치를 볼까요? 과거에는 잠재적 위기였지만 이제는 실지 않은 현실입니다. 현재 이들은 특정 지역에 밀집해서 거대하고 견고한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4 통합으로 쏟아져 들어온 인력이 영주권을 따고 유권자가 되면 그때는 중국 커뮤니티 오더 한 번이면 구청장이 바뀌고 시의원이 바뀌고 시장, 도지사가 바뀔지도 모르죠. 상상해 보십시오. 선거철만 되면 한국 정치인들이 배서 한국 세금으로 한국 땅에서 그 나라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공약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어느 자치구입니까?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동네 선거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발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선 긋자면서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미 무역 수지는 꾸준히 감소하며 이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정치적 의존도. 이미 국내에 들어온 그 나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나라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통해 타국 정치에 개입하는 샤프 파워 전략을 사용합니다. 비자 통합으로 늘어날 그 나라 유권자들은 유사시 대한민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내부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뺏기는 건 가난해지는 문제지만 투표권을 뺏기는 건 노예가 되는 문제입니다. 아포스티유로 검증의 문을 열어주고 F4 통합으로 영주권의 길을 닦아주고 결국엔 투표권까지 쥐어주는 이 기막힌 설계, 과연 이것이 인력 해소라는 핑계로 덮을 수 있는 문제일까요? 우리는 지금 노동의 주권을 넘어 국가의 주권을 송두리째 넘겨주는 문서에 도장을 찍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라고 방심하는 사이 그들은 이미 우리 동네 투표소 앞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은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설계입니다. 1단계 빗장의 해제입니다. 정부는 26년 2월 10일부터 사실상 H2 비자를 없애고 F4로 통합했습니다. 순환을 해야 할 외국인에게 영구 정주의 권리를 줬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줄인 건설, 택배, 마트 일자리까지 갖다 바쳤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상은 땅값에 부려먹을 인력이 필요한 기업과 표가 필요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2단계 검증의 마비입니다.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에 가입하며 우리는 거름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령 대학 졸업장처럼 범죄자가 세탁한 신분증이 도장 하나만 찍히면 대한민국 공문서가 되는 세상에 왔습니다. 한국의 영사관은 기능을 잃었고 국내 시스템은 이 위조의 파도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3단계 주권의 이양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투표권으로 귀결됩니다. 단순 놈으로 번 돈도 소득으로 인정해주고 영주권 기준까지 GNI의 최대 60%까지 낮춰줬습니다. 입국을 하고 F4를 받고 영주권을 따고 투표권을 얻는 데까지 빠르면 5년입니다. 그 나라 유권자가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한국 정치인을 쥐락펴락하는 그날이 오면 서해바다를 넘어 제주도 앞바다에 구조물이 막혀도 우리 정부는 한마디도 못하는 식물 정부가 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으면 그 나라 팀장이 너 안 쓴대 라며 쫓겨날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 병원에선 말도 안 통하는 간병인이 돌볼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의료계에선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투약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장악한 지역구에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그 나라
나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정치인들은 공약을 쏟아낼 겁니다. 정부와 언론은 말합니다. 차별하지 마라. 다문화 시대의 흐름이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검증된 사람만 받아들여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까? 여기서 더욱 모순적인 것은 이 계열 비자에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F4에만 혜택을 주고 있는 상태죠. 또한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혜택만 누리고 충성은 다른 곳에 바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인력난 해소와 동포 포용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국가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자폭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를 견제하고 국민들에게 알리하는 언론은 침묵하고 부하내동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데이터가 증명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벌써 나라가 망했다며 패배주의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했다, 헬조선이다 하는 말은 20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적응하며 2026년을 살고 있습니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예방하지 못해 다쳤으면 흉터가 남겠지만 치료하면 됩니다. 암에 걸렸다면 다른 곳에 전이가 되지 않게 암을 치료하면 됩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아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를 이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대형 유튜버들에게 메일로 연락해보고 쇼츠를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봤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대형 유튜버는 단 2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보는 사람들에게만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안에서만 맴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이 진실이 묻히지 않으려면 알고리즘의 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의 힘으로 거대한 세력과 여론을 이기기에 벅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싸움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제로라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떠먹여야 합니다. 100만원이면 최대 64만명에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진행이 가능합니다. 함께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사업자 계좌로 보내주시면 제 라이브 방송에서 꾸준히 진행 내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모여 여론을 만들고 여론이 형성되면은 힘있는 누군가는 관심을 가집니다. 진실을 알리는 길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후원은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